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21의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예요. 드디어 마지막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입니다. 자, 기타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거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시험에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용어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레슨 1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DB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나왔어야 될 용어인데요.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뒤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뒤로 한번 빼서 강의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운영 관리할 수 있는 21번 레슨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가 필기 때 공부했던 그 단어죠. 자, 자료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죠. 자, 기출됐던 이력은 시험 바뀌고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럼 필기 시험 보고 얼마 안 있다 시험 바뀌고 보신 분들 자료 사전 그렇게 강조했는데 맞았겠죠? 자, DBMS 정말 기초 용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shared data, content reference 이런 것들. 기출문제 2011년도에 1회차에 기사 문제에서 나왔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료 사전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메타데이터. 자, 데이터베이스가 특이한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한 번 더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 관한 설명,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자료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심지어는 2010년도 후반에 나왔죠. 시험이 바뀌고 얼마 전에 나온 거고요. 2014년 1회차에도 답이 메타데이터였어요. 그렇죠? 예. 자, DBMS가 메타데이터 운영하죠. 자, 트리거 2011년 3회차 시험에 트리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뭔가 고급 기술 맞죠? 그런데 지금 얘가 난이도가 약간 기타로 뺀 이유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기술, 낮은 기술 뭐 구별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이 기타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 자, 기사에서도 나왔었어요. 시험 바뀌고 2007년도 1회차에 기사와 산업기사 이게 산업기사가 아니고요. 기사에서도 나왔고 산업기사에서도 동일 회차의 정합성이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놈의 정합성은 말이 많았어요. 정합성이란 단어가 틀린 단어는 아닌데 이때 당시에 너무 이슈화 돼가지고 그 이후엔 정합성이라는 문제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거진 안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2007년 1월에 데이터 사전이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료사전 기사에서 2005년도에 나왔더니 2007년에 데이터 사전 해가지고 데이터 사전이 뭐예요? 자료 사전 똑같은 얘기인 거죠. 이거 왜 데이터 딕셔너리도 아니고 데이터 사전으로 나왔니? 그리고 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크리에이트 뷰 쪽에서도 뷰가 뭔지 배웠지만 가상 테이블적인 의미에서의 뷰가 산업기사 2010년도에 나왔네요. 뭐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진 않은 챕터네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고급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향상 목적으로 해서 분산화 시켜서 관리를 하죠. 그럼 보안적인 측면도 그렇고 네트워크적인 측면도 그렇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게 훨씬 많아지지만 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장점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시스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도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서버나 지역으로 분산시켜 놓고 일단 하나처럼 느끼게 누가 사용자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분산의 종류에는 우리가 살펴볼 분산에는 테이블 위치 분산, 테이블 분할 분산, 테이블 복제 분산, 테이블 요약 분산이 있습니다. 자, 얘네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지만 이런 낯선 단어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도 40개의 보기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번은 들어보자고요. 자, 테이블 위치 분산. 자, 분산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투명성이죠. 투명성, 우리 필기에서 배웠죠? 투명성,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분산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일적으로 운영되는지 상관없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성질이 투명성이에요. 자, 그러면 테이블 위치 분산은 위치 투명성 보장을 전제를 한다면 가능한 기술이죠. 자, 테이블 위치 분산은 각 테이블들이 자주 사용되는 위치에 배치시키는 거죠. 테이블의 위치 분산. 자, 그럼 테이블 분할 분산은 뭐예요? 단순히 위치만 다른 게 아니고 각 테이블을 쪼개기까지예요. 분할자 붙었기 때문에 쪼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 깊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테이블만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걔를 또 쪼개서 저장을 해요. 그럼 보안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조인을 하거나 우리가 참조를 했을 때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수평, 수직, 혼합. 자료를 어떻게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흩어 뿌려져서 저장해 라고 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수평. 자, 테이블 특정 속성값을 기준으로 행을 분리하는 거죠. 수평. 그럼 얘는 뭐예요? 수직 분할은 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열로. 그쵸? 예, 분할을 하는데 모든 데이터가 각 지사별로 분리되어 위치하고요. 분할은 수평과 수직을 분할하는 거죠. 뭐 용어 문제 같아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테이블 복지 분사는 뭐야? 복지라는 단어가 뭡니까?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 거죠. 원래 있는데 똑같은 걸 또 다른 위치에 분산해서. 자, 동일한 테이블을 다른 지역이나 서버에 동시에 생성해서 관리하는 거. 부분 복제가 있고요. 광역 복제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테이블 요약 분사는 뭐예요? 데이터는 비슷하긴 한데 서로 다른 유형으로 존재할 경우에 요약 방식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석 요약, 통합 요약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2번 기타적으로 볼 용어의 두 번째 용어는 저장 프로시저예요. 저장 프로시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장이 영어로 뭐야? 스토어드. 그죠? 예,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얘기를 합니다. 스토어, 저장하다. 프로시저.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프로시저 단위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념은 클라이언트 서버형 CS 구조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처리 시 처리의 고속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속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 쓴 기술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에 요구하는 SQL 문장 중이에요. 자, SQL 요구를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거를 일련의 처리 절차. 프로시저가 뭐야? 일련의 처리 절차잖아요. 처리 절차를 묶은 걸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걔를 미리 번역을 해도 이제 컴파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해둔 상황에서 바로 실행하도록 모듈화하여 서버 측의 DBMS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서버가 있고 그죠? 서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자, 서버 쪽에 DB 달리죠. 서비스 요청은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만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청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얘가 SQL 처리를 하는데 그거 중에서 자주 사용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 로그인 정보라든지 등등등, 회원 정보 뭐 등등등. 걔를 자주 사용되는 것을 미리 저장해 놓은 게 스토어드, 서버 측 하드에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실행 가능한 모듈 단위로 자주 사용하는 SQL을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자주 요청하는 SQL을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쿼리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주고받는 통신량이 감소돼요. 그렇죠? 예. 부하가 경감 처리되니까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장점은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수행 속도 면에서는 일반 SQL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SQL 요구하는 것보다 얘가 저장되어 있는 거, 그거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미 EXE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같은 작업 여러 번 반복할 때 더 빠르겠죠? 왜냐? 실행 상태, 컴파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네트워크상에 오고하는 SQL의 트래픽까지도 줄일 수 있고요. 보안 관리가 쉬우며 매개 변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화해서 SQL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종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크게 네 가지로 봐야 있는데요. 시스템, 유저 디파인, 사용자 정의, 익스텐디드, 리모트 프로시저, 그러니까 리모트 프로시저 있습니다. 프로시저 종류의 시스템, 유저 디파인드, 익스텐디드, 리모티드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 말도록 하죠. 시험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쟤에 대한 설명 나와서 시험 문제 구성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자체를 만든다. 저장 프로시저 만든다. 어떻게 해요? 얘도
create 프로시저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각각의 작업에 대한 이름. 그래서 create PROC 프로시저의 PROC 이거 딴 거죠. 그죠? create. 자, create만 하나요? alter도 하고 drop도 하고 exec 합니다. 그럼 한번 create한 걸 뭐예요? 우리는 계속 exec 프로시저명으로 수행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저희가 볼 테마는 트리거예요. 자, 트리거는 기출에서 분명히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트리거는 뭐죠? 특정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수정될 때, 자, 저희가 정말 모듈화를 한다고 해서 DB 자체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DB라는 건 중복성을 내정하고 있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정규화를 통해 DB를 관련 있는 것들끼리만 분할해서 관리를 하지요. 자, 그러면 그런 테이블들이 다 관련이 되는데 참조 관계에 있는데 하나가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수정될 때, 업데이트 될 때, 그렇죠? 구조가 바뀔 때 여러 상황이 있죠. 자, 연결된 데이터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저장 프로시저의 일종입니다. 자, 저희가 왜 트리거 앞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배웠어요? 그 스토어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작업 중에 이렇게 연계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저장 프로시저 종류 중에 하나인 트리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동적인 데이터 생성, 데이터의 변경 감사, 복잡한 제약 조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트리거 필요성은 뭐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걸 왜 해요? 고치면 따라서 고쳐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강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결성. 결점이 없죠. 제약 조건에 대해서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걸쳐 영향받은 테이블들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니까 데이터 무결성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DB가 계속해서 관제를 해요. 감시를 하는데 그때 트리거 처리를 하면서 변경 사양의 제약 조건 위배되지 않으면서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 얘기를 했고요. 참조 무결성은 뭐예요? 얘네의 기반이 뭐예요? 연결된 테이블, 연결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삭제나 갱신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 때 레퍼런스하는 대상에 대해서 on delete, on update SQL에서 배웠죠? 그거와 관련된 작업이 트리거 작업이에요. 자, 적절한 작업을 하도록 보장하는 데 유용하며 자신의 오류 메시지를 정의할 수 있다. 참조 무결성. 하나가 아니고 다른 개체, 테이블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결성 유지입니다. 무결성이 주요 테마죠. 자, 업무의 규칙 설정. 제약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한 제약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트리거의 필요성 세 가지. 그렇죠? 자, SQL로 따졌을 때 레퍼런싱 하면서 on delete, on update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리거 사용 시 고려 사항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이거 시스템마다 약간 달라요. 트리거는 각 테이블에 최대 3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시스템마다 달라요. 저런 개수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업데이트, 인설트, 딜리트 트리거가 각각 하나씩 존재할 수 있죠. 왜냐면 레퍼런싱 하는 상황에서 저런 데이터의 반영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항상 동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게 무결성이죠. 이미 트리거가 정의된 작업에 대해서 다른 트리거를 정의하면 기존 것 덮어 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신의 트리거 기술이 그러니까 적어놓은 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소유자만 트리거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테이블의 권한에 따라 트리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뷰나 임시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으나 뷰나 임시 테이블에 대해서는 생성할 수는 없죠. 트리거는. 자, 트리거의 동작은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시스템 내에 적용이 되고요. 테이블의 삭제는 관련 트리거를 삭제를 유발을 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트리거의 대상이 사라지니까 테이블 없어지면 트리거도 사라지죠. 그렇죠? 예. 자, 그럼 트리거의 종류는 문장 트리거가 있고 행 트리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 트리거 디폴트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체 트랜잭션 작업에 대해서 한 번 발생되는 트리거를 문장 트리거라 그러고요. 행 트리거는 for each row. 각 행에 대해서 트리거 발생할 때는 행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트리거 구성, 트리거 생성해놔야죠. 얘도 마찬가지로 create 트리거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인설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작업하면 되는 거고요. 자, 트리거 관련해서 뭐 문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죠. 만약에 이게 나와더라도 여기에 트리거,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사전입니다. 자, 기출에서
데이터 사전이라고 기사에서 나왔죠. 2번 나왔나요? 네. 데이터 사전도 나오고 자료 사전이라고도 나왔죠. 참 어이가 없죠. 데이터 딕셔너리도 아니고. 자, 뭐 그만큼 데이터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을 만큼 고유명사가 됐다라는 거죠. 자료라는 표현보다는. 자, 관계형 DB, RDB에서 릴레이션의 스키마 같은 오랜만에 관계형 DB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죠?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도 유지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나 정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한다. 자, 동일한 말 뭐예요?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 얘 자체도 데이터베이스예요. 즉, 데이터에 관한 정보. 개체들이라는 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DB가 뭐예요? 시스템 카탈로그. 그죠? 데이터 사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사전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냐고요? 메타데이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초데이터. 그죠? 예. 자, 릴레이션 이름과 각 릴레이션의 속성 이름, 튜플리게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정보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료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료에 대한 정보, 속성 도메인 길이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뷰 이름과 뷰와 관련된 정의, 무결성 제약 조건과 관련되고 인덱스도 저장되어 있고 권한과 관련돼서 사용자 인증을 통한 비밀번호 부가 정보, 뭐 이런 장르들이 저장되어 있죠. 자, 인덱스 앞에서 수업했죠. 인덱스 정보도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데이터 딕셔너리에. 자, 데이터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자, 그럼 기타 기능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고급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래 이 백업과 복구 우리 신경 써야 되죠. 그렇죠? 자, 백업. 데이터베이스의 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업,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 보관하는 거. 원본 4번. 자, 백업. 그러면 전체 백업할 수 있고요. 온라인 백업할 수 있고요. 디퍼런셜 백업할 수 있고요. 모순적인 백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백업하는 거고요. 현재 운영 중인 현재 상태만 그대로 백업하는 거. 이전 이후 변경된 것만. 그죠? 변경된 것만. 그 차이점. 왜냐면 이 백업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복구는 백업을 가지고 시스템 손상되었을 때, 유실되었을 때 백업한 데이터로 원상 복구하는 거. 리커버리 영어 단어 보시고. 자, 데이터베이스 캐시와 관련해서 용어니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DB와 관련해서. 자, 기출됐던 이력도 없고요. 기출될 가망성도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캐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캐시는 뭐예요? 우리가 메모리에서 메모리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CPU의 빠른 속도를 메모리단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좀 더 작은 부분, 고속의 메모리를 설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보시죠. 데이터베이스 캐시라는 건 뭐냐면 자 시스템 공유 영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공유하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정보된 메모리 영역이에요. 자료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해야 되는 자료가 있고 공유하지 말아야 되는 자료가 있죠. 그렇죠? 접근도 막아야 되는 자료가 있죠. 그럼 공유는 약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권한에 대한 확인 정도만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메모리 영역을 별도로 둡니다. 자, 그러면 그 공유 영역을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시스템 글로벌 전역 영역이에요. 정확하게는 시스템의 전역 영역인데 우리는 그걸 전역이 어떤 의미예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전체로 반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해서 글로벌 에어리어를 번역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본다 해서 시스템 공유 영역이라고 뒀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공유하는 자원은 뭘까요? 그게 shared 풀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버퍼 캐시가 있고 리드로그 버퍼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캐시는 여기 있는 거죠. 스토어드 풀에 있어요. 자, 그러면 공유 풀은 뭐냐? 쉐어드 풀은 뭐냐라는 거죠. 요 속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캐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유 풀은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를 띄우는 클라이언트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담고 있으면 최근에 실행한 SQL 문이나 가장 최근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저장된다. 왜?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최근에 실행한 SQL문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따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내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화해서 저장을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 저장돼 있다고요? 공유풀에. 자, 문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실행 계획과 구문 분석 정보가 들어있고요. 공유풀 사이즈는 뭐 이런 파라미터 값으로 결정이 되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캐시와 데이터. 라이브러리 캐시로 되어 있다. 그냥 라이브러리랑 데이터 라이브러리. 뭐냐면 메모리에는 명령문도 저장이 되고요. 실행문, 코드. 여러분이 얘기하는 코드 프로그램 짤 때 데이터도 저장되죠. 그거 구별한 거예요. 라이브러리 캐시에는 명령문과 뭐 분석 트리, 정보, 기타 문서화된 것들 다 올라가지만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는 데이터 사전의 정보 자체만 올린다. 여기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별도로 테마해서 1, 2, 3, 4, 5, 6까지 온 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게 공유풀에 존재를 한다. 그럼 좀 더 빠르겠다. 데이터 버퍼 캐시,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공간. 왜냐면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LRU 알고리즘 쓰고요. 자, 리드 로그 버퍼라는 게 있어요. 리드 로그. 자, 재수행하는 로그 버퍼. 자, 데이터베이스에 일어난 모든 변화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왜냐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변경사항 추적에 사용되는 정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트랜잭션은 리드로그에 기록되기 전에 먼저 저장되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메모리 영역이 리드로그 버퍼입니다. 버퍼 뭐요? 임시기억 장소인데 로깅 정보, 그러니까 로그 정보에 대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프로그램 공유 영역 PGA가 있어요. 자, PGA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장, 그렇죠? 소트 영역과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죠? 정렬을 위한 공간도 있고요. 세션 인포메이션도 있고요. 커서 스테이트도 있고 스택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영역도 그냥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간 설정을 부분화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7번에 이게 뭐예요? DBMS. DBMS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거죠. 방금 저희가 앞에서 봤던 걔네들 다 누가 관련된 정보들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DBMS의 지원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묶어서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M 뭐예요?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자, 사용자의 요구도 반영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 간의 상호 간의 중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자, DBMS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DBS 관리 시스템의 발전 왜 있냐고요? 파일 시스템이 원래 있었죠? 근데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 뭐예요? 데이터 종속성과 중복성. 자, 데이터의 중복이 일어나면 종속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뭘 목적으로 하냐고요? 데이터 독립성.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무결성이 유지가 돼요. 데이터가 잘 저장이 돼서 공유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종속성과 중복성은 데이터 독립성을 저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파일 시스템을 대체하는 DBMS가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종속성은 뭐예요?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간의 관련성이 너무 높아서 내가 응용 프로그램 조금 바꾸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바꿔야 되는 걸 종속성,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데이터의 구성 방법이나 반대로 데이터가 바뀌면 이 프로그램도 바뀌어요. 데이터의 구성 방법이나 접근성을 변경할 때는 자연히 이것을 기초로 한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시켜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니 저기 DB가 변경됐다고 내 프로그램이 바꾸면 어쩔 거야. 그러면 공유 상황이 뭔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갑자기 뚝 끊기는 거지. 저쪽 데이터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자, 그러면 중복성은 먼저 현실 세계로 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죠? 데이터가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내 프로그램이 그걸 잘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 파일 시스템 내에서 자연히 내용이 같으면서도 구조가 다른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한 시스템 내에 합치게 되면
중복된 정보가 폭발하듯이 늘어나요. 우리는 공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 자, 중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관성 무너지고요. 보안성 떨어지고요. 경제성 떨어지고 무결성 떨어져요. 완전 다 떨어져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복을 최소화한다. 누가? DBMS가. 자, 중복 제거가 아니고 최소화예요. 왜 중복을 제거하면 안 되냐고요? 다 지우고 하나만 있으면 나중에 망가졌을 때 백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업을 고려하여 중복을 최소화합니다. 자, 중복을 다 제거하다 보면은 데이터와 관련된 종속성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종속성의 문제를 모두 제거를 하는 건 관련성을 지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종속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네, 관계성을 그래서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B, MS 시스템은 하는 일이 참 많죠. 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사용자와. 그림 있죠? 사용자, 유저와 데이터베이스. 유저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DB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 DBMS가 중간에서 질의 처리도 하고 저장 관리자 역할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뷰와 시스템 카탈로그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뭐죠? 데이터 사전. 그죠? 네. 자, 뷰는 뭡니까, 그러면? 자, 뷰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의 데이터 입력 양식 보고 질의문, 요구하는 자료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응용을 통해 각 속성의 값을 접근한다. 우리는 근데 필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 테이블에서, 기본 테이블에서부터 유도 또는 뷰로부터 유도된 가상의 테이블이다. 논리적인 구조만 갖는다죠. 그렇죠? 뷰는 개체 이름과 그 뷰에 사용되는 모든 속성 리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과 동일하다 그랬는데 명확하게 시스템 카탈로그는 이렇게 정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스키마와 여러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거기 안에는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응용 계획, 패키지, 접근 권한이 저장되는 게 아니죠. 이건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의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에 관한 정보,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카탈로그 자체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네, 테이블 형태로 2차원 구조를 갖는다는 거고, 자,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요. 여태까지 얘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카탈로그. 자,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는 누가 이용하나요? DBA가 많이 이용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사용자도 SQL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접 갱신은 못하고요. 사용자가 SQL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관련 카탈로그 테이블이 갱신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는 검색만 해요. 검색. 자, 필기 때 배웠네요. 자, 그러면 실습하기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용어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기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자체를 외우시거나 특성 구별, 종류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설명이 나왔을 때 아, 그 단어는 이렇구나를 답항보기에서 찾다 보면 생각이 좀 잘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실습하기 1번 문제 구성해 봤습니다. 자, 빨라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서버나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놓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 종류에는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여러 지역, 여러 서버나 지역으로 분산시켜 놨다. 분산, 디스트리뷰트. 그죠? 근데 걔가 뭐예요? 만든 건데 데이터베이스. 그죠? DB인데 분산 DB라고요. 그죠? 디스트리뷰티드. DDB입니다. 잘 띄어 쓰세요. DS 분산 DB 시스템. 그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봐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어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니? 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영역으로 하시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내의 모든 프로시저가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이래요. 영역이죠. 자, 그래서 공유풀과 DB, 블럭 버퍼, 로그 버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뭡니까? 시스템 공유 영역. 그죠? 예. 공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드렸죠. 원래 영어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글로벌 에어리어였죠. 글로벌 에어리어였어요. SGA였어요. 그 쉐어드가 아니야. 이게 전용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답이 전용 영역이라고도 나올 수도 있겠네. 글로벌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다. 왜? 속도차 높이려고 DB에 대한 버퍼. 자, 그래서 데이터 버퍼 캐시인데 다시. 자, 버퍼에는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은 수정된 데이터를 보유할 수도 있어요. LRU 알고리즘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트리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었네요. 자,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수정될 때 연결된 데이터도 자동 실행될 수 있는 저장 프로시저 중에 일부다. 자동적인 데이터 생성, 변경 감사, 복잡한 제약 조건에 사용될 수 있다. 트리거. 그죠? 자, 그러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클라이언트 서버형에서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고속화하는 기법을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SQL 문장 저장해냈다가 처리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저장된 프로시저. 그렇죠? 네. 그래서 답항보기에서 여러분이 잘 찾으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래요. 그래서 로그 버퍼죠, 버퍼. 그죠? 근데 추적에 이용돼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 그래서 리두, 그쵸? 예. 그래서 모든 변화는 LGWR, 로그 라이터에서 여기 나왔네. 리드 로그 파일. 리드 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은 리드 로그 버퍼. 끝. 자, 그러면 답항에서 열심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답에 SGA라고 12번에 나왔네. 시스템 공유 영역.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와 답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연습 필요하고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실습하기 1번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정말 복원율이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자료사전, DBMS, Shared Data, Content Reference, 메타데이터, 트리거 연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나오면 내가 보는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항상 염두에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정합성 데이터 사전 뷰. 정합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길래 그 이후에는 안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기사 2007년 1회에 나왔습니다. 2007년 1회에는 정합성 데이터 사전, 기사죠. 2007년 1회. 2007년 1회. 요 문제. 정합성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실습하기 2번. 자, 이거는 기사의 정합성 문제였어요. 볼게요. 자, 테이블 다 생략했어요. 중간 생략하고 정합성 문제 부분만 캡처했습니다. 복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해인데 그래도 어떻게 좀 복원을 일부 했어요. 예를 들어서 또한 2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이시죠? 데이터베이스 표준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왜 한다고요? 효율화. 그죠? 효율화를 해서 뭐요? 뭔가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애매모호한 단어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단어가 있습니다. 자, 4번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인지되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꼭 이 IT 용어만에 국한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IT 자체가 이제 그 분야가 아니고 사회 전반이잖아요. 자,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고 자, 4번. 시스템의 생명은 4번이다.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건 표준적인 측면에서 뭔가 규정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고 자, 결과가 틀린 시스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옳게 유지하자라는 거죠. 사용자를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과 각종 사용자 도구들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4번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소스 데이터와 비교 검토를 통해 잘못된 곳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틀린 거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어정쩡한 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일반적인. DB에 국한되지 않은 단어예요. 얘를 그쵸? 저쪽 다른 IT 쪽 말고 그쵸? 뭐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불리는 단어예요. 그쵸? 자, 일반적으로 4번 2가 맞지 않은 이유는 각 테이블에 보유하고 있는 코드의 불일치로 생기는 상황이다. 자, 얘 2번, 이 주어진 환경에 2번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주구장창했지만 여기서 그래, 2번이 문제, 예제 2번이 문제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고쳐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결과가 틀리고요. 코드가 불일치로 생기는 정보의 불일치 현상 정반을 얘기를 해서 나는 표준화를 해서 생명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합성으로 나왔어요. 정확성이 아니고요. 정합성. 정확성도 정합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무결성도 정합성에서 살펴봐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이죠. 이게 조금 더 큰 단위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성격. 그렇죠? 예. 이게 2007년 1회 기사에 나왔으면 자 그럼 동일한 시험 오후에는 산업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오전에 기사 시험 보고 오후에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멘붕이었을 수도 있네. 아니면 중간에 생각나서 산업기사는 맞았을 수도 있네요. 문제가 정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오후에 산업기사에서는 정합성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합성은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정합성을 결토한 결과 40에서 72%의 신뢰도가 나왔다. 그러면 신뢰도 높은 거예요? 낮은 거죠. 자, 정합성을 바탕으로 무결성 유지하고 신뢰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성도 정확성도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합성의 검토의 부족함으로 인해 도메인 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도메인 설계라는 건 기사에서 앞에서 봤을 때 정보의 불일치성.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자, 데이터 모순이 없는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데이터 정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동향이 이루어지면서 왜 이렇게 말 어렵게 해놨니? 개별 데이터의 물리적인 통합과 데이터의 속성 통합적인 구조적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네이밍 룰, 오류에 대한 보완은 엔티티 및 속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확보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분석 단계에서 시스템의 모든 엔티티 정합성을 식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기사에서 코드의 불일치성, 속성명이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합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짜임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한 기준의 표준 근거에 해서 맞춘다는 게 정합성입니다. 그래서 합을 맞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짜여진 규칙, 정해진 룰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합성이라는 거의 정확한 이해는 이거예요. 우리 DB적으로 봤을 때 테이블을 설계를 하는데 시스템 내에 이쪽 A라는 테이블에서는 우편번호 정보를 우편번호 라고 하고 B라는 테이블에서는 우편번호를 집 코드라고 해요. 동일한 정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지? 인 거죠. 이건 뭐에서 문제예요? 설계에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성, 칼럼 정의서가 문제였다라는 거고 칼럼 정의서 같은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종합성을 높여서 표준화된 DB 설계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정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룰을 정해두자라는 거예요. 룰을 정해주자. 그렇죠? 정합성입니다. 정확성도 이 속에 포함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왜냐면 정합성이 지켜지면 정확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정합성이 지켜지면 무결하니까. 그죠? 예, 제약 조건도 반영되니까. 그래서 좀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정합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2007년도 기사 산업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2011년 3회차에서 나온 시험 한번 봐볼까요? 자, 이때 재학생 학정 마스터 백업 테이블에서 그림은 없어요. 제가 중략했어요. 앞에 뒤에. 자, 데이터의 입력은 재학 학정 마스터 테이블에서 1번으로 설정되어 있대요. 자동으로 입력되어 1번으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고 특정 일자에 맞춰 재학생 학적과 관련된 통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자, 1번은 데이터베이스가 자, 그럼 위에는 설명이고 말이 길었고 우리 시험 문제가 항상 그래요. 상황 설명이 이렇게 있죠. 주어진 상황. 그래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저희는 뒤에 설명, 용어 설명이 나오는 거죠. 용어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고 갈지는 여러분이 좀 수험 기간을 필기보다는 실기를 좀 길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1번은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정해놓은 조건을 만족하거나 어떤 동작이 수행되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동작을 얘기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조건과 무결성 조건을 기술하는데 유용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1번이란 다시 한번 또 나와 있죠? 데이터 테이블에 미리 정한 어떤 2번이 발생할 때 활동하도록 한 객체로서 생성한 후에 execute 실행해라 를 시키지 않고도 자동 실행된다. 매우 편리해요. 미리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예요? 1번이 트리거지. 트리거가 기출복원을 했을 때 이 정도 텍스트로 나왔어요.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을 변경시키는 일의 발생을 얘기를 한다 해서 트리거, 얘는 이벤트. 자, 문제양 자연스럽죠? 트리거. 그죠? 예.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가 발생하면 트리거는 뭐예요? 자동 수행하는 거죠. 왜냐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스토어 프로시저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답항보기 얘는 영어로 트리거가 대문자로 나왔었네요. 잘 못 찾아요. 대문자로 나오면. 게다가 트리거 스펠링 GGER이라 특이해요. 그죠? 네. 자, 이벤트는 사건이죠. 그죠? 네, 사건. 근데 저희가 앞에서 트리거는 뭐예요? 테이블에 대한 갱신, 그렇죠? 삽입과 삭제 이런 걸 이벤트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벤트는 실제적으로 사건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객체지향형 용어예요. 객체지향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발생 상황, 조작 상황을 얘기를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때 좀 난이도 조절을 좀 실패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기존에부터 2011년이면 시험이 바뀐 지 한참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용어들도 산업기사에서도 뜨문뜨문 등장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와 관련해서 이벤트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기출문제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리거는 앞에서 2011년 3회에 나와 있는 본문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트리거를 우리가 듣고 가니까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강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슨 1부터 레슨 21까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베이스도 성의 있게 공부하고 가셔야 될 과목이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에 강조하고요. 자,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문제를 좀 보셔요. 자, 그래서 기출풀이 문제에 복원된 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또는 답항목이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답항목에서 나오는 단어, 뭐 나는 시스템 카탈로그가 또는 오버플로우 부분이 릴레이션은 뭐지? 라고 해서 이러한 용어들 정리만 하고 가셔도 시험장에서 조금 더 익숙하게 40개의 답항이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용어 정리하듯이 정리하고 가면 데이터베이스 다 맞을 수 있구나가 아니고 상황 판단하시고 지문도 열심히 보시고 그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도움은 되지만 그리고 답항 보기 연습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의외로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 틀린 건 맞다 해가지고 자 저희가 기출풀이에서도 다시 한번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규 이론 시간, DB의 이론 시간 마치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접하시는 것도 그것도 혼자 푸시는 거 꼭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과목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